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에서 8번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치? 오늘 9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페이지 111쪽입니다. 페이지 111쪽 9번. 정서연아 앞에 못 틀렸으면 해줄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I wonder. 네, 그러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I wonder. 네, 들어와요. 자,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오빠야, 진짜 미안한데 한 칸만 옮기자. 니 내 등판에 안 빈다. 잘 버티라. 이래가지고 막 축축 넘어간다. 아, 때리지 마라. 오. wonder. 그쵸? 궁금하다. 딴 얘기지. 그치? 자, 뭐가 궁금합니까? 라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when부터 start까지가 원더의 무슨 자리가 돼요? 목적어 자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자, 목적어 자리가 되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되죠. 그치? 자, 혹시나 싶어서, 그치? 몇 주셨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정신줄도 안 든 사람도 있고요. 그치? 집중 한번 하고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현서야, 단어가 뭐야? 워드요 한번 때린대. 단어. 빨리 와! 오빠 보고 자리 취하달라 그래라. 고 앉아라. 고 앉아라. 단어가 뭐야? 언니야 단어가 뭐야? 어제 이쁘게 일부러 찍고 갔대. 단어가 뭐야? 그렇지. 단어는 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영어 시간에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드요 하는 순간 끝장난다 그랬죠? 그치? 되나? 자, 영어 시간에 단어는 달리 말하면 그래마 시간에 단어는요 품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품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단어요 이러면 안 돼. 그치?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사자로 끝나는 물건들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직업 사자입니다. 돼요? 네. 됩니까? 직업군으로 나눴을 때 8개의 직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눴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자,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 그죠?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 자,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죠?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뭐부터 찾아라? 동사 먼저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무조건 동사 먼저 찾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사 먼저 찾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명사 앞에나 명사 뒤에서 꿀떡대는 형용사. 나머지 꾸며주더라 부사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가지고요. 그치? 이 5가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얘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나머지가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나머지가 뭔데요? 전치사예요. 그죠? 나머지가 접속사예요. 나머지가 감탄사예요. 이 3가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제가 올려봤을 때, 그치? 다시 올려봤을 때, 제가 wonder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치?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궁금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궁금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 내가 when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치?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해석을 했을 때 그치? 언제라고 해석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요 의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의문 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팔품사 중에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팔품사 중에 찾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속사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속사예요. 왜요? 간접 의문문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접속사가 결국엔 뭐 하는 건데 뒤에 주어 동사 절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쵸?
비동사 절 데리고 다니는 야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다고? 원더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고. 그럼 목적어 자리가 하는 게 뭔데요? 목적어 역할 하는 게 명사죠. 그래서 우리는 외인을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문사이고, 맞지? 명사절 역할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됩니까? 접속사이고, 이거는 필요 없죠, 사실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는지를 찾으란 얘기예요. 문장에서. 됩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찾는 게 앞에 있는 이 5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5개 갖고. 자, 동사를 가지고 우리는 명사나 대명사의 위치를 보고 확인합니다. 명사나 대명사에 대한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치?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자리를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주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치?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쵸?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자리를 전부 다 무슨 자리?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주어 부분에서 가장 빨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사를 무슨 역할 한다고요? 주어 역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맞죠? 그 다음에 동사를 기준으로 제일 빨리 제일 가까운 명사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명사는 어떻다고 비교하시라고요. 뭐랑 비교해요?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지 주어랑 다른지를 비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주어랑 같다면 얘를 주어의 자격을 보충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랑 다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취급한다고요? 목적어라는 말로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맞죠? 그쵸?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는 결국에는 지가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 말고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주목보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동사는 기준이죠. 동사는 뭐뭐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뺄게요. 제가 조금 빼겠습니다. 자,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뺄게요. 두 가지로 봅니다. 동사는 무슨 동사냐면 말 그대로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라고요? 동작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상태를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데요? 다로 끝났어요. 다로 끝났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로 끝났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그치? 그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뭐뭐 이다, 뭐뭐 있다, 비동사죠. 그쵸? 뭐뭐 이다, 뭐뭐 있다, 비동사죠. 그쵸? 제가 왜 헷갈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쁜, 착한, 멋진, 이거 상태죠. 그쵸? 근데 얘 다로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잖아요. 원래 상태는 누가 나타낸다고요? 형용사가 나타냅니다. 그쵸?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원래 형용사가 뭘 나타낸다고요? 상태나 특징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뭘로 끝난다고요? 받침 니은으로 끝나요. 돼요? 근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데 뭘로 끝난다고? 다로 끝난다고요. 그럼 얘는 동사에서 비동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가 돼요? 아니면 조동사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이거 움직이는 거가. 아니죠? 뭐일지도 모른다. 이거 움직이는 거가. 아니잖아. 뭔가를 해야 한다. 입으로만 지키는 거지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요 두 가지 동사를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동작을 나타내는 게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일반 동사는 종류가 너무 많으니, 그치? 너무 많으니 우리 어떻게 퉁치자가 했잖아. 누구로? 두 동사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작 동사, 대표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렇게 일단 나눠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그런 다음에 뭐 자동사를 찾든 타동사를 찾든 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형용사는 상태나 특징이나 성질을 나타내면서 니은으로 끝나면서 얘 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명사 데리고 다니면 수식어. 그죠? 뒤에 명사 데리고 다니면 수식어. 뒤에 명사 없이, 자, 이 말 조심하자 그랬죠? 지 혼자 쓰이는 거야.
단독입니다. 혼자 쓰여야 돼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 보어. 그치?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 들어와야 되겠죠? 명사, 대명사도 보어 자리. 맞죠?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얘도 무슨 자리? 보어 자리. 그럼 보어는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 명사도 들어올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두 가지 다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러면 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야 뺀 나머지를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사가 하는 일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치? 자 명사 앞에서 꿀떡대는 게 형용사라고 그랬잖아. 그럼 명사 제끼라는 얘기야. 명사 외 빼고 나머지를 수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끄덕끄덕 해요. 그래놓고 부사 찾아봐. 그럼 못 찾아요. 선 수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쵸? 자 가봅시다. I swim very well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형사야 해석. 해석.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I swim very well. 수영을 잘한다. 그렇지. very 어디 갔니? 매우 잘한다. 그렇지 매우 잘한다. 깜짝이야. 혹시나 야 대답 못할까봐 지금 녹화 중인데 대답 못할까 우리 개쫄았잖아. 자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항상 뭐부터 찾으라고요? 동사. 자 동사 어디 있어? 그렇지. 얘가 동사야. 그치? 쌤 자꾸 쫄리게 밀당하지 마. 그치? 자 swim 앞에 있는 누가? I가 누가 돼? I가 명사지. 그럼 명사인데 동사 앞에 있는 명사니까 무슨 자리? 동사 앞에 있는 명사니까 무슨 자리? 주어. 그치? 그래서 내가 자꾸 니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겠지? 수업만 시작하면 눈에 초점이 없어진다. 저 잘 보고 있었어요. 잘 보고 있으면 뭐하노? 유치이탈을 준비 중인데. 자 그럼 주어 동사 찾았어. 그치? 자 현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하더노? 나는 수영을 매우 잘 그 다음 뭐 하더노? 한다제. 그러면 매우 잘 한다가 되는 거 맞나? 그치? 자 그러면 well이 지금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인데 수영하다에 걸린다는 얘기야. 잘 수영하다제. 그치? 그럼 우리 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동사를 꾸며주는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동사 수식이죠. 그럼 야가 무슨 자리라고요? 얘가 부사 자리라고요. 됐죠? 그러면 very가 지금 뭐 하는데 well을 지금 걸었잖아. 매우 잘 이렇게 봤잖아 해석이. 그럼 야가 뭐가 되는 건데? 부사 수식이 되겠네. 그치? 그럼 부사 수식 아니니까 야도 뭐가 된다고? 부사가 되겠네. 자 부사는 문장 형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주어 동사밖에 없네. 그럼 야 몇 형식이라고요? 1형식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형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식이 뭐예요? 형식이 뭐예요? 이렇게 어렵게 질문할 이야기가. 형식 뭔데? 문장 구조 아니에요? 그래 문장 구조. 문장 만드는 방법. 문장을 만드는 방법. 방식을 우리는 형식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일 문장에서 중요한 동사의 의미를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돼요? 자 그러면 동사의 의미라고 얘기했으니까 형식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된다고요? 동사는 있어야 된다고요. 총 몇 형식까지 있는데? 그래 5형식까지는 있잖아. 5형식 있는 건 알고 있지? 자 1형식부터 그치? 우리가 5형식까지는 했어요. 그럼 얘는 몇 형식이라고? 얘는 1형식이에요. 1형식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주어 동사만 있으면 되고요. 뒤에 부사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식어라며. 그치? 자 영어에서 수식이라는 말은 modify, m입니다. m. 독해에서 modify, modification 뜻이 뭡니까? 변경, 수정, 이동입니다. 돼요? 자 뒤에 뭐가 있든 없든 수식어만 있으면 얘는 뭐라고요? 1형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됐지? 그치? 자, 내가 I am. 자, 지훈아 이거 해석해줘. I'm sleepy. 그렇지, 졸립다. 잠 온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 동사 어디 있어요? am, thank you. 얘가 동사예요. 그치? 그러면 야 주어. I. 그치? 자, I am 해놨어. am 우리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다 있다죠. 그럼 나는 입니다. 말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나는 있습니다는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들어갑니다. 뭐요? 일형식에서, 그치? 일형식에서 비동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뭘로 쓰인다고요? 어디에 있다로 쓰여요. 근데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형식에 뭐뭐 이다랑 쫄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아예 지정해놓고 쓰고 싶다고요. 그게 뭐였어? 그게 there is입니다. 조금 더 뺄까요? there is나 there are 이렇게 씁니다. 됩니까? 자, 그러면 이때의 there is나 there are 하게 되면 우리 야 원래 중학교 때 해석 어떻게 합니까? there is나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뭐가 라는 말이 빠졌죠. 누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진 거죠. 그쵸? 야 대열 우리 야 이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고등학생이라서 우리 알고 있잖아. 여러 번 했는데 야 대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름을 땡큐 유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도부사는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안 되고, 그치? 그 대신 지금부터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강조기 때문에 도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ere is나 there are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의 is를 우리는 뭘로 보겠다고요? 일형식 대표동사인 어머머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되나? 그럼 나머지 비동사는 싹 다 뭐로 보라고요? 이다라고 보라고요. 되나? 자, 그러면 나는 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sleepy 해서 형용사 들어왔는 거죠. 형용사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야가 무슨 자리라고? 보호 자리라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주격 보호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고요? 놓치마. 이 형식이야. 돼요? 이 형식. 자, 이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딴 거는 몰라도 이 형식에서 네가 이거는 알아라고 했던 거. 그게 감각동사입니다. 그게 감각동사입니다. 자, 감각동사예요. 감각이 뭔데요? 오감이죠. 그럼 오감이 뭔데? 오감. 시각, 땡큐. 또 후각. 미각. 어떻게 지금 자칫 잘못해가지고 네가 지금 대답하고 있자. 청각. 하나 더. 촉각. 오케이. 자, 이거 5가 아니잖아 이씨. 자, 그러면 이 5개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 5개를. 자, 시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내 시력이요. 그쵸? 시력이 뭔데? 볼 수 있는 능력인 거 맞아요? 시력이 약해서 내가 안경에 도움을 받는 거 맞습니까? 네. 내가 잘 보이면 안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나의 시각은요. 그치? 해석을 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보이다가 되는 거야.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죠. 안 보이니까 안경 쓴 거야. 그쵸? 그러면 후각은 무슨 말인데 후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냄새가 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그죠? 선생님 누가 꼈어요. 이건 분명히 누가 꼈는 거예요. 하면서 할 수 있잖아. 그치? 냄새가 나다죠. 그쵸? 자, 미각 이거 뭔데요? 맛이 나다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내 입에는 안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청각 뭔데요? 야는 들리다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마지막으로 어떻다고요? 촉각 뭔가가 느껴지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들어오는 거는요.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어떤 형태나 내 의지랑 상관이 없는 어떤 형질이나 성질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나 상태나 그치? 형태나 형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상태나 성질이나 형질인데 야는 지금 감각 동사니까 동사 빼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야는 누가 된다고요?
성질이나 상태나 성격을 나타내는 게 누구라고? 형용사라고. 돼요? 그러면 감각동사 뒤에는 무조건 누구만 들어온다고? 형용사만 들어온다고. 그럼 형용사가 단독으로 들어왔네? 동사 뒤에 단독으로 들어왔으니까 얘가 주격 보호라고요. 그래서 얘 이형식이 되는 거 맞지? 자, 근데 이렇게 되고 있어. 그치? 자, 너, 그치? 너 피곤한 인형처럼 보여. 그치? 돼요? 괜찮나? 안 그러면 어떻다고요? 한 5일 방전된 배터리처럼 보여.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5일 방전된 배터리 명사죠. 피곤한 인형 명사죠. 엄마 이거 카레 맛나. 카레 명사죠. 그쵸? 다시 말해서 감각동사 뒤에 내가 원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뒤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명사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명사가 들어오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오일 방전된 배터리처럼 보여. 그치? 카레 맛 같은 맛이 나.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누구라고요? like라는 뭐를 써라고요? 전치사 쓰라고요. 전치사 쓰라고요. 되나?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는 누구 들어온다고요? 전치사 들어오더라 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감각동사 뒤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전치사 들어옵니다. 돼요? 자, 원래는 감각동사 뒤에는 누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형용사가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치? 형용사가 아니고 나는 명사 넣고 싶다. 그러면 뭐 하고 싶다고요? 무조건 전치사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사진 내가 찍을게요. 내가 찍고 올려드릴게요. 직업 잃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요. 그치? 그 다음에 보는 게요.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요. 그치? 내가요. 뭐랄 때 이거가. 이거가. 에로에. 에러니까. 이거가. 네. 할게요. 그치? 나 롤하는 거 즐겨.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자, 현역, 동사 어디 있어? 엔조이. 잠깐만요. 동사 찾아. 몰라. 오야, 이 빙시야. 아이, 부끄러워 죽겠다. 야, 씨. 현역자, 그치? 동사 찾아가는데 플레이 걔인데 나머지 오가 뭐고 이 동사 아니다. 의문문. 동사. 압수. 아니 저번 때마다 하나씩 모으라했는데 동사 뭐예요? 엔조이. 인저이. 얘가 동사야. 그치? 돼요? 자, 동사 앞자리에 있는 아이가 누구라고? 동사 앞자리에 있는 아이가 주어예요. 자, 우리 아까 했죠? 주어라. 그치? 자, 뒤에 있는 playing부터 롤까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우리는 두 가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나는 즐깁니다. 그랬어. 즐깁니다. 자, 내가 대놓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치? 자, 나 요즘 즐겨.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뭘?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동사가 한 번 바뀌죠. 자, 우리 아까 동사는요, 첫 번째 나눌 때 어떻게 나눴다고요? 첫 번째. 자, 요렇게 나눴죠. 뭐라고요? 움직이냐, 아니냐죠. 상태 동사냐, 동작 동사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움직임이 없었어. 그치? 그래서 비동사, 뭐뭐가 있다, 뭐뭐이다. 그치?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조동사. 말 그대로 동작 동사는 움직이는 거니까 일반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일반 동사는 쭉 해서 대표 동사 누구 받으라고? 두 동사 받으라 했어.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동사를 봤을 때, 그치? 생김새요. 또는 어떤 형태요. 그치? 아니면 어떤 내가 모양을 가지고 밑줄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동사를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었어. 자, 근데 지금은 즐겨요 하니까 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치? 자, 그 말은 또 한 번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한 번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치? 해요.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치? 해석을 해보니까 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아니면 독해 시간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쵸?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용차 쓰이면 자동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멀려라고 의문문이 들어오게 되면 내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이 타동사라는 말이가 멀려라는 목적어를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누가? 뭐가? 어느 게? 라는 질문이 뭐랑 합쳐져야 돼요? 를, 에게 라는 조사랑 합쳐져야 타동사예요. 합쳐져야. 그치? 합쳐져야 타동사예요. 요 네 가지의 조사가 아니면 얘는 타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타동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나 간다? 자, 어디 이렇게 질문을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인사가 예? 했어. 그치? 그럼 나한테 별 관심 없는 거잖아. 야, 내 간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지도 이제 쌤 가는 순간 바로 짐 싸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쌤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간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예? 선생님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더라고. 그럼 질문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혹시나 걸릴 수 있을까봐 시훈이는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본다. 혹시나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 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나 어떻게 화장실에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화장실에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도 아니다? 아니야. 근데 나랑 화장실이 같아? 아니지. 그러면 나랑 다른 명사는 목적어 취급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 요 네 개의 그치 조사가 안 들어가면 요 세 개의 조사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뭐 붙이라고요? 전치사 붙여서 타동사. 그래서 I go 라고 얘기했어. 나 가 라고 얘기하니까 인사는 스님 잘 가세요 bye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치? 질문이 없으니까 얘는 원래 자동사였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시훈이는 쫄린단 말이야. 한번 걸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쌤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고. 그치? 그러니까 where? 그쵸? Do you go? Where do you go? 너 어디 가는데? 라고 물으니까 나 화장실에 갈 건데?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을는 에게가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I go to bathroom이 되는 거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요?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슨 동사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모든 동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사야 라고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동사의 기본적인 습관을 우리는 그럼 알고 계시란 얘기예요. 정상인이 쓰는 동사예요. 또라이가 쓰면 안 돼. 정신병자가 쓰면 안 돼. 장애가 있으면 안 돼. 그쵸? 그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격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정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타동사 왔어요. 동작은 다 자동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동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일반적인 정상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2살짜리 아하고 대화를 된다는 생각이야? 안 된다 생각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2살은 옹알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걔는 어떻다? 걔가 하는 건 말이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치? 그럼 엄마만 알아듣잖아. 그치? 엄마만 알아듣지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인 범위 안에서 그치?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돼. 자, 나의 장기는 물구나무 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구나무 석이 해가지고 학원까지 와. 그치? 그럼 어떻게 장기는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2다리를 가지고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4다리를 가지고 사지를 걷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치? 그 이족보행, 사족보행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를 자동사로 스타트를 해서 그 자동사에서 이 세 가지 조사를 붙였을 때 오케이가 되면 타동사. 이 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를 붙일 때는 뭐 갖고 가라고요? 전치사 들고 만들어진 타동사가 가란 얘기야. 돼?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를 가지고 보니까 나 즐겨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즐기는데? 롤하는 것을 즐겨지. 그치? 자, 즐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즐기는데? 라고 물어보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타동사야.
타동사 뒤에는 누가 들어온다고요? 목적어가 들어온다 그랬어. 근데 아까 사진 찍으니까 뭐라고요? 목적어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명사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되면 되지. 동사 원형에 ing 붙인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도 있더라. 명사 역할 하는 게 있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되나? 자, 그럼 야 이름이 뭐라고요?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해주네. 이게 동명사라고요. 그러면 동명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자리 들어갔으니까 전혀 다른 타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몇 형식? 3형식이더라.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쵸? 자, 하나 더 봅시다. I bought. 자, 내가 샀어요. 자, 뭐 할까? 현서가. 그치, 현서가 샀어요. 그치, 샀어요. 그치? 돼요? 자, 설마 경호를 샀겠나? 경호에게 사줬겠지. 그치? 경호를 사요. 경호를 사요. 그쵸? 안 되겠지, 그치? 돼요? 뭐를 사줬냐? 그치? 뭐를 사줬냐? 뭐 사줬고, 경호가 필요한 책 한 권 사줬다 칩시다. 전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치? 책 한 권을 사줬다 칩시다. 그쵸?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아들, 현서야, 동사 어디 있니? 손가락질 하면 안 돼? 발음해라. 그렇지. 아니 바로 그렇지. 했잖아. 발음했어. 자, 바이의 원형이지. 손절. 알고 있었어. 바이, 알겠다고. 쓰는데 자꾸 사태질 하면 안 돼. 바이, but. 그치? 돼요? 그치? 자, but 해놨어. 자, 알겠어. 자, but 앞에 있는 현서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자, 현서랑 경호랑 같아 달라?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그쵸? 자, 경호랑 책이랑 같아야 달라요? 그렇지, 달라요. 그치? 그럼 야도 무슨 자리? 그렇지, 목적어 자리. 그럼 목적어가 몇 개 들어올 수 있다고? 2개 들어올 수 있다란 얘기야. 자, 그러면 붙여보니까 현서가 샀어. 그치? 자, 샀는데 경호를 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경호를 사진 않았을 거잖아. 그럼 얼른이 빠지지. 뭐 남아? 경호에게. 그치? 에게 뭐를? 책을. 그치? 그러면 사서 뭐 했는 건데? 오염은 좋겠나? 그치? 주다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말은 여기에 에게와 을을이 붙는 순간, 목적어가 2개가 되는 순간 여기 있는 동사는 싹 다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다고? 주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고. 그치? 주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 그치? 야는 믿음직하거든. 그치? 자, 주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 그러면 주다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그치? 주다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이 뒤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자, 누구누구에게 을을이 들어왔는데 우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어떻게 해석해? 을에게 이렇게 들어오잖아. 야가 먼저 들어오죠. 그쵸? 야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DO라고 얘기해요. Direct Object. 돼요? 그 다음에 에게라는 말이 그다지 머릿속에 어떻게 잘 안 남는다고요. 야를 뭐라고 얘기해? 아요. 간접 목적어. 그래서 자, 그래서 indirect objective. 그치? 그래서 I, audio 이렇게 외워요. 그쵸? 자, 그래서 뭐뭇을 주다 하게 되면 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여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여동사. 수여동사 쓰고 간접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받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얘를 사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 우리 금방 얘기했잖아. 자, 직목, 간목이 나왔어. 상식적으로 직목이 더 중요하겠어? 간목이 더 중요하겠어? 직목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영어는요, 중요한 거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앞에 갖다 놔요. 그쵸?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앞에 갖다 놓고 싶어 해요. 앞에 갖다 놓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한대요? 자리 바꿀 준비하잖아요. 자리 바꿀 준비한다고요. 자, 우리 혜수가 요 자리를 앉고 싶어 해가지고 움찔움찔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니거 앉아? 했어요. 일부러 오빠가 가방 치아가면서 앉아라 그랬어. 근데 수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수빈 일로 와!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혜수 당황했어요.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억울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믿음이 더 가서 라고 얘기하니까 끝났죠? 해수 서운해요. 할 수 있잖아, 그치? 되나? 자, 영어에서도 서운해요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원래 내 자리인데 서운해요 라고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나는 항상 직접 목적어를 먼저 앞에 갖다 놓고 싶어. 그러니까 간접 목적인 얘가 찡찡대더란 말이야. 저 서운해요 라고. 그럼 찡찡대는 거 달래줘야지. 그 달래주는 개념이 누구라고요? 그게 전치사입니다. 자, 근데 전치사는요 말 그대로 어떻다고요? 그냥 앞에 갖다 놔가지고 달래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 쌤 저 서운해요. 오늘 단어 빼줄게. 예. 바로 가지. 그럼 너무 좋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윤씨가 자리 바뀌었어. 그러니까 쌤 저 서운해요. 내가 단어 빼줄게. 단어는 쳤는데. 그럼 듣기 빼줄게. 그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단어 빼줄게 했는데 하나는 오예 했는데 하나는 나 그거 쳤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요. 그치? 돼요? 자, 서윤이한테 자리 뺏겼어. 그치? 그래서 쌤 나 서운해요. 그랬어. 단어 저는 다 했는데요. 그럼 듣기 빼줄게. 듣기 어차피 다 하고 왔는데? 맞지? 그럼 어떡해? 다음에 쌤님 수업 보강 새로 해줄게. 그게 더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 내가 오늘 일찍 보내줄게 이러면 안 되고 다 되잖아. 그치? 맞아. 다 가자 뭐 이런 데서 선생님 뭐든 다 됩니다 이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가면 좋아해요. 너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불대기에 지금 잡혀있는 것들도. 그치? 지금 보내줄게 가면 선생님 제일 사랑해요 하고 바로 뛰어나간다고요. 그치? 그것처럼 대부분의 간접 목적어는요 누구예요? to를 붙이면 다 좋아해요. 집에 일찍 보내줄게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쵸? 근데 서연이는 학원 2주 만에 왔는데 뭘 자꾸 일찍 보내줘. 맞자? 오늘 일찍 괜찮아요. 이럴 수 있잖아. 이따 해라 빨리. 고마워. 그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자, 그래서 어떻다고? 나는 이거 내 자리인데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자리인데 나 계속 가고 싶어요. 선생님 왜 내가 자꾸 뒤로 가야 돼요? 요구할 수 있잖아. 이거 내 자리인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나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내 건데 선생님 기분 더럽게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 거라고 요구하는 거 맞습니까? 그쵸? 소유죠. 소유를 나타낼 때 전치사 뭐 받으라고요? 오브예요. 소유 전치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이 들어오면 나 자리 바꾸기 싫은데요? 저건 내 자리인데요? 내 건데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 받는 겁니다.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떻다고요? 직접 목적어가 더 중시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간접 목적어라는 거를 인정은 해. 인정을 하는데 왠지 뒤로 가면 나가리 되는 느낌이라가 좀 싫어. 그래서 어떻게? 좀 대우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위에서 표시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그치?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현서야. 그런 마음이 없어. 아니야 선생님 농담이야. 예시야. 예시를 들면은 얘네 그럼 시훈이를 들자. 그래 시훈이를 들자. 자, 시훈은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알겠지? 자, 이런 경우지. 자, 공부를 그지그지 안 하더란 말이야. 공부를 그지그지 안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굳이. 중간 자리에 앉을 필요 뭐 있어. 저 뒤로 가. 내가 했단 말이야. 그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오늘 아씨 나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상처 졸라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떻다고? 지도 앉아보니까 뒤거든 한 30분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저를 좀 배려를 좀 해주세요. 알지? 싸우지 말지. 예의지. 그치? 맞지? 그럼 어떻다고? 그치? 자 그럼 어떻다고? 선생님 저에 대해서 조금 예쁘게 다른 애들한테 좀 싫어오니까 좀 예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위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되겠지?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뒤로 가는 건 알겠, 어차피 뒤에 가서 내가 하는 건 알겠는데, 고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자존심 상하게 너무 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예의상 저를 좀 대우해주세요. 이게 뭐야? 자, 요 대우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우리가 보통 뭐 해주냐면요. 했죠? 생일 준비할 때. 생일 준비할 때 써주는 동사랑 동일하다고요. 6월 10일. 그치? 돼요? 그래서, 정민아, 어떤 동사가 있을까? 그치, 쿡. 그치? 바이. 막 나온다, 그치? 자, 쿡. 바이. 자, 저는 요렇게 외워요. 그치? 대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생일할 때 우리 뭐 해요? 생일 선물.
선물은 어떻게 해요? 네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선물해 주는 게 아니고. 그치? 그래서 골라봐. 그치? 주지. 선택 한번 해봐. 그치? 선택 한번 해줘. 그러면 내가 뭐 해주는 거야? 사줄게. 사줄게 그래. 사줄게. 맞지? 자, 사주려고 갔어. 갔는데 없어. 그럼 없네. 없네. 다음에 사줄게가. 아니지. 주문해야지. 주문. 그렇지. 찾아서 주문해야지. 찾아라. 그렇지. 아, 찾아라. 그렇지. 주문해야지. 자, 주문하면 택배 아저씨로부터 get 얻을 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찾아야지. 찾아라. 그렇지. 찾아야지. 자, 주문하거나 찾아야지. 주문하면 얻을 수 있겠지. 찾았지. 그치? 그날만큼은 우리 엄마 완전 바빠도 미역국 뭐 해야 돼? 만들어 놔야 돼. 이날 3분 오뚜기 미역국 나오는 순간 우리 어떤 너? 엄마에 대해서 존재를 의심하잖아. 주워왔나? 하면서. 그치? 되나? 안 먹고 말이야. 그치? 우리 엄마 친엄마 맞나?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너? 증거 있나라 있잖아. 아이야. 야, 증거 있나라 있잖아 이씨. 자, make. 자, 쿡 눈에 들어오지, 그치? 되나? 그치? 이날만큼은 엄마가 미역국 만들어줘야 돼요. 그치? 3번 오뚜기 미역국이면 안 먹고 말지 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치? 밥만 배고파도 걔는 안 먹는다고요, 그날은요. 자, 이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그치? 나의 음치에 상관없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후 한번 해줘야지. 생일이 build, 완성됩니다. 자, 우리가 build라는 말은 뭐냐면요, 1부터 10까지 단계적으로 다 진행해서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건설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완성하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요 어떻다고요? 요 9가지 동사들은 어떻다고요? 어차피 뒤로 쫓겨나지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우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돼요? 요게 사형식입니다. 요게 돼요? 그래서 요 사형식은 수요, 갑목, 직목인데 전치사를 쓰는 순간, 전치사를 쓰는 순간 야는 형식에서 빠지지. 형식에서 빠지면 얘가 몇 형식이 돼버려요? 3형식이 돼요. 맞죠? 그러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가세요 라는 말이 뭐더라고요? 전치사 쓰세요 라는 얘기야. 3형식에서 4형식으로 가세요 라는 게 어떻게 해요? 전치사 붙이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괜찮아요? 자, 마지막 5형식을 할 때는, 그치?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 찍고 5형식 들어갈게요. 아! 상식이 만들었다. 미안. 자, 그러면 자, 집중. 자기야. 5형식에 대한 공부는요, 조금 깊게 들어가셔야 되죠. 왜냐하면 5형식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5형식은 아예 내놓고 적죠. 주어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해. 근데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라서 목적어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목적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주어 동사 관계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랑 관계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얘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뭐예요? 복잡한 문장을 단순한 문장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방식의 절정판이 5형식입니다. 돼요? 내가 복문을 단문으로 만들 거야 라는 방법이 5형식이에요. 사실 2형식도 있어요. 그치? 돼요? 자, 그러면 복잡한 문장이 뭡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속사 하면서 했는데 기억이 좀 나셔야 돼요. 자, 복문이라는 표현은요, 최소한 주어 동사가 어떻다고요? 2개 이상을 갖고 있는 문장을 우리는 복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주어 동사만 있는 절을 무슨 절? 얘를 주절, 기준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접속사를 갖고 있는 야를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접속사 갖고 있는 이 절을 땡큐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접속사를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접속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접속사 있다고 그랬어요? 등이 그렇지. 등위 접속사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다 종속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등위 접속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데? 앞뒤가 똑같아. 그렇지. 앞뒤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앞뒤가 어떻게 똑같다는 얘긴데? 앞에 내가 명사야. 그러면 너도 명사야. 내가 투 부정사야. 그럼 너도 투 부정사야. 내가 주어 동사 갖고 있는 절이야. 너도 주어 동사 갖고 있는 절이야. 자, 그러면 내가 주어 동사 갖고 있는 절이야. 그러면 어떻다고요? 난 주절이야. 너도 주어 동사 갖고 있는 절이야. 그럼 너도 절이야. 근데 둘이 연결하는데 네가 접속사를 등위를 갖고 있어. 그럼 등위 절이 되겠지. 그러면 주절과 등위절이 합쳤어. 그럼 이거 무슨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중문. 오케이. 돼요. 주절과 등위 접속사를 갖고 있는 절.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손가락 붙잡으면 돼. 자, 저거 시큰절 해놓고 씨. 등위 접속사가 어떤 거 있습니까? 등위 접속사. 그렇지. 이제는 들어야지. and, but, or, so. 하나 더. for. and, but, or, so, for. and, but, or, so, for. 이때 for의 뜻이 뭐야? 이때 for. 때문에. 왜냐하면. 라는 뜻이야. 그래서 근데 for는 우리가 사실은 뭘로 더 많이 외웠어? 전치사로 더 많이 외웠거든요. 뭐뭇을 위하여, 뭐뭐 하는 동안에 그걸로 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ing 받거든요. 근데 for는 접속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절로만 받습니다. 절로만. 돼요? 그래서 주절과 등위절을 붙으면 뭐라고요? 중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and, but, or, so, for를 뺀 나머지 접속사들은 싹 다 무슨 접속사? 종속. 오케이.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 데리고 다닌다? 종속 접속사는 항상 누구 데리고 다닌다? 절. 되나? 절.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딴 거 필요 없이 무조건 절 데리고 다녀서 무조건 종속절이에요. 무조건. 돼요? 그래서 주절 플러스 종속절이 뭐라고요? 복문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자, 야를 내가 뭐 할 건데? 줄일 거야. 단문으로요. 그러면 뭐만 살려놓는다는 얘기야? 주어 동사인 누구만 살려놓는다고요? 주절만 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속조를 넘어가면서 없애겠다는 얘기죠.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뭘 이용을 해서요? 준동사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남아있는 아가 누구라고요? 준동사를 가지고 남겨놓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준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자, 주어 동사를 날리고, 그쵸? 주어 동사를 날리고, 종속절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요 목적어가, 원래는 누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종속절의 주어라는 얘기예요. 돼요? 자, 여기 있는 보어가 원래는 누구라고요? 종속절의 동사라고요. 돼요? 요거 이해돼요? 자, 쌤이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그렇대요. 자, 요거 잠깐만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동사 불려줄게. 접속사가 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내가 여기에, 우리는 이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라고 얘기해요. 그치? 현재에 누가? 주절이, 동사가 현재입니다. 그쵸? 현재예요. 그러면 현서야, 이 뒤에나 이 앞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종속절이 들어올 수 있지. 그쵸? 종속절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올 거 아니야. 그치? 주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라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노? 현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지니어스? 주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예요. 그러면 접속사 갖고 있는 주어 동사의 동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다고? 뭔지 아냐? 안다고? 몰라요. 뭔지 아나요? 몰라요. 자, 몰라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야? 야, 나 몰랐는데.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몰라요가 맞죠? 다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있는 동사에 원래는 12개의 시제로 나눠요. 이 12개의 시제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니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한자가 수업 안 돼. 자, 12시제 다 들어갑니다. 12시제 다 들어가요. 되나? 이해가 돼요? 누가? 주절에 있는 여기에 있는 동사가 현재 있대요. 자, 근데 만약에 하나 봅시다. 제가요, 주절이 여기 있다 쳐봅시다. 주절이 과거에. 주어 동사인데 여기 있는 얘가 과거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과거. 주절이 주어 동사인데 얘가 과거예요. 그러면 얘 뒤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얘 뒤에. 얘 뒤에는 얘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동사 어디 갈 수 있어요? 이 동사. 여기에서만 움직입니다. 현재 못 와요. 현재 못 와요. 됩니까? 여기 있는 동사는요. 그치? 여기 있는 동사는 과거형만 가능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진행. 그죠? 그래서 과거형만 갑니다. 현재 못 갑니다. 현재일 때만 미래. 주절이 생긴 미래면요. 미래면 어떻게 하겠노? 미래 전에는 과거 아니잖아. 현재잖아. 그쵸?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만 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주절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제가 다 들어올 수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절이 현재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절이 몇 개라는 얘긴데요. 2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랑 여기 있는 동사랑 지금 2개를 비교할 겁니다. 비교할 거예요. 비교를 해서 내가 요 방향으로 가요. 빨간색 방향으로 가요. 자,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인데요? 시간이 가는 방향이라고요. 그쵸? 시간이 가는 방향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제가 일치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번 했어요. 시제가 일치했다.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단순 시제 쓸 거야. 이 말을 씁니다. 돼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제가 일치했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시간의 방향으로 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가면 내가 뭐 할 거라고요? 시제가 일치했다라는 얘기를 쓰고 단순 시제를 쓸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반면에 내가 지금 연두색 방향으로 간다 칩시다. 연두색 방향으로. 자, 연두색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떻다고요? 시제가 불일치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제가 불일치했어. 자, 그럼 시제가 불일치했다는 얘기는 나는 현재인데 미래야. 이게 불일치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현재인데 어디 있다고요? 얘가 과거에 있으면 불일치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자, 시제가 불일치했다는 얘기는 그럼 다른 말로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역행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역행을 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어떻다고요? 시간대가 그치? 2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개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쵸?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데 지나간 상태를 역행했으니까 파악해야 되죠. 자, 우리는 영어에서요. 지나가 아니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용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 형용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P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제가 불일치하다, 시간이 역행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완료 시제를 써 라고 얘기합니다. 완료 시제를 써. 됩니까? 자, 이거 2개를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 2개를. 자, 내가 주절의 기준에서 시간의 방향으로 지나가면 현재든 현재 진행이든 미래든 미래 진행이든 미래 완료든 싹 다 뭐라고요? 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돼요? 내가 현재에서
과거를 썼든 과거 진행을 썼든 과거 완료를 썼든 그치? 현재 완료를 썼든 거꾸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면 불일치예요. 거꾸로 가면 불일치로 완료 시제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요거 두 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기억을 하는데 이거의 차이점 뭐? 이거의 특징은 뭐라고요? 절이 몇 개라고요? 절 두 개에서 동사 두 개의 시제를 파악을 해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는 걸 받는 거야. 그럼 이건 뭔데? 복문일 때 이야기야. 복문일 때. 자, 나는 지금 뭘로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단문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야. 단문으로 가서 목적어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시간이 갑니다. 얘가 과거고 현재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기분이 뭐라고요? 현재라고요. 자, 이게 무슨 시제라고요? 주절이에요. 주절은 살아남아야지. 안 없어지니까. 그쵸? 자, 주절에 있는 동사가, 그치? 주절에 있는 동사가 지금부터 단문형으로 갈 겁니다. 그치? 시윤이 나봐.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보죠. 그쵸? 그치? 시윤이 나봐.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절에 있는 요 동사가 어떤 느낌이에요? 시켰죠. 그치? 봐. 라고 시키더라고. 봐. 라고 시키니까 입 떨어지자마자 뭐하노? 시윤이. 번쩍 놀라면서 절 봅니다. 그쵸? 입 띄자마자 바로 보더라고요. 명령문 같은 느낌이죠. 그쵸? 명령문 같은 느낌이죠. 자, 입 띄자마자 바로 해. 명령문의 느낌이 듭니다. 이걸 우리는 준동사, 단문으로 만들 때 어떻게 표시를 한다? 말처럼, 명령문처럼 보여요. 동사 원형으로 표시합니다. 언제? 요 동사가 시키는 느낌이 들 때요. 그쵸? 자, 그럼 요 동사가 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시키다. 나 봐. 뭔가를 하게 하나요. 자, 만약에 시윤이한테, 그치? 우리 현서가, 야, 내 좀 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시윤이 뭐라 하겠노? 꺼져라 가고. 그치, 꺼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이 벌떡 올라가겠지. 하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치? 되나? 그치? 다시 말해서, 시키는 대상자가 만만해요. 시키는 대상자가 만만하면요. 그러면, 그치? 만만하면요. 그게 지금 바로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현사가 뭐, 좀 보라고, 이씨. 이렇게 된다고. 그치? 좀 보라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집중해.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갑자기 뚝 떨어지고 집중 바로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시키다, 하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어가 졸라 개빡세요. 개빡세요. 그 다음에, 왠지 안 들으면 어떻게 집에 못 갈 것 같은 말이 생긴다고요. 처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강제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죠. 그쵸? 근데 시키다를 받았잖아요. 줄사예요. 누가? 주어가 줬어요. 뭐를? 힘든 거를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자, 사역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have, let, make. 자, 이거 했어요. 그렇지. 몇 번 하는데 나도 진짜 미치겠다. 몇 번을 하노? 자, 이거 중에서 그렇지. 현서야 가보자. 이 세 개 중에서 이씨 맞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꼰대 같은 사역이 누구야? 렛. 렛. 오. 그치? 아는 척이야. 렛이 제일 꼰대 사역입니다. 왜 렛이 제일 꼰대라고 했어? 경호 때문에. 좀 경호 때문에. 경호 같은 도련님이 지금. 그렇지. 경호 같은 도련님이. 그렇지. 경호 같은 도련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미 말 다 났지? 경호 같은 도련님이 계급 났지? 네. 계급인데 어떻다고요? 높은 계급이 나에게 시키는 거야. 자, 지금 도련님 되나 안 되나? 지금 도련님 있나 없나? 도련님 없지? 그치? 자, 계급 사이에 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신이 허락하노라 라는 느낌이 렛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쵸? 자, 쪼매 남아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그쵸? 자, 보통 Let me introduce myself 이거 언제 합니까? 학기 초에. 그치? 학생들 앞에서 밖에 나가서 그때 얘기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내 소개를 할게. Let me introduce myself 발표요. 그치? 이건 어떠냐면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내 소개를 직접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어떻다고요? 포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됩니까? 자, 얘는요, 어떻다고 그래서요? 허락하노라 라는 의미의 느낌이에요. 돼요? 자, 그 다음에 make가 두 번째로 빡센 사역입니다. make 뜻이 뭐예요? 만들다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오. make는요, 없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요. 자, 쌤이 인성, 오늘 쌤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요. 좋게. 그치? 쌤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지랄을 한다. 자, 이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마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마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가지 마라는 소리를 안 했잖아. 네, 그치? 선생님 몸이 너무 안 좋아. 한 번만 터지기면 뒤진다. 한 번만 더 터지기면 뒤진다. 응. 렛의 뜻이 하게 하다라고. 응. 좀 렛이 군을 할 때 렛이. 와우. 우리를 동사 원형 하게 하다요. 몰랐어. 그래서 하자예요. 가자. let us의 줄임말이 let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사 원형 하게 허락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하는 거야. 돼요? 괜찮나? 해요? 자, make는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시훈이가 막 몸을 미친 듯이 1분에 한 30번을, 그치? 180도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뭐 현서 사랑은, 이 정도면 현서의 사랑이야.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어깨 더 돌아가면 이 어깨 부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서질 것 같으니까 진짜 부술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그쵸? 두 번째 강한 거죠. 자, have. 얘가 가장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원래 뜻이 뭔데요? 가지다예요. 자,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것처럼 소유한다고요? 너를 나랑 동일시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랑 동일시해서 내가 움직이듯이 너가 해. 라는 얘기예요. I have you. 내가 너를 가졌어. 라는 얘기는 너 나야. 라는 얘기야. study. 나처럼 공부해. 내가 하듯이 공부해. 라는 얘기예요. 그 셋 다 별로 좋진 않아요. I have study. 내가 너와 동시에 동일시해서 나처럼 공부하듯이 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아이씨, 육두문제 나오면서 여기 나올 거예요. 내가 우연하노?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들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다고요? 입 뛰는 순간 아까 했죠? 봐! 라고 얘기하니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은 뒤에 목적어가 그렇게 하도록 동작이 바로 진행되도록 강하게 시키는 겁니다. 돼요? 그때 써주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문을 단문으로 줄였을 때 동사 자리에 뭘 받으라고요? 원형 부정사 받아주세요. 됐나? 자, 나 다음 주 보강할 거야. 다음 주 보강할 거야. 라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진짜야.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반에 우리 특강 끝나고 보강할 겁니다. 가짜야 가짜. 진짜야. 가짜. 자,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특강 끝나고 8시 반에 보강할 겁니다. 진짜예요. 그대들이 빼고. 자, 가짜야. 진짜야. 너도 빼고. 자, 강국 들어라. 자, 강국 플러스 원 들어라. 이거 진짜다. 이게 왜? 자, I tell you. 나 얘기를 합니다. 뭐 할 거라고요? 예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보강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일요일이죠. 자, 일요일이에요. 저녁 8시 반이에요. 자, 그러면, 그치? 자, 들어. 진짜라고. 토요일 날. 자, 토요일은 일요일 날. 예시 아닙니다. 자, I tell you. 야, 얘기했어요. 그치? 이번 주 일요일 날. 진짜야. 보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국 플러스 원 보강할 거야. 자, 그럼 말은 지금 했어요. 이게 플러스. 근데 보강은 언제 시작하냐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할 거라고요. 그치? 자, 그럼 야 뭐가 된다고요? 미래예요. 그치? 미래를 나타내주고 싶다고요. 어디에서요?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치? 그럼 뭘로 받으라고요? 그게 to 부정사예요. 그게 to 부정사입니다. 그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8시 반에 맞춰서 우리는 보강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나? 자, 그러고 나서, 그치? 이거는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있을 수가 없어. 자, 닥쳐. 자,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치?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1시간 선생님 좀 쉬시죠. 너무 힘듭니다. 왜? 1시간째 선생님 계속 듣고 있는데 힘들어요. 기운 빠지는데요. 1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라고 나의 동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우리는 보호자리 뭐 쓸 거라고요? ing 쓸 거라고요. ing 쓸 거라고요. 되나? 우와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강하고 지지번에 강북 왜 맨날 보강합니까? 아 저번에도 했잖아요. 저번에 했는 거 갖고 뭐 어쩌라고? 그치? 그치?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왜 보강이 될까요? 그치? 내 의지랑 상관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렇지 너그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PP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이미 내 마음에서 정했잖아요. 보강할 거야 라고. 그치? 주절의 동사가 이미 정했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아 나 이미 보강 잡았어. 적어놨어. 그치? 그럼 어떻다고? 보강할 거야. 선생님 혹시 바뀌실 마음이 없어 나는. 이미 정해놨다고요. 이게 PP. 돼요? 자 그럼 다시 그렇지 즐겨.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즐겨. 그치?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단문으로 넘어갈 때 주절에 있는 동사가 시키는 동사면 뛰자마자 바로 해야 되니 목적어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가 동사 자리라고 했죠. 동사 원형으로 갑니다. 돼요? 말은 지금 했지만 일어나는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일요일 날의 일이죠. 그러니까 미래니까 to 부정사라고 할 겁니다. 돼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강조하면서 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1시간 됐으면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요? 라고 동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ing로서 우리가 줄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 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쵸? PP예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의 우리가 대표적인 첫 번째 동사가 사역입니다. 자, 얘는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아까 현서가 시윤이한테 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노? 시윤이가 뭐? 끄지라 됐어. 아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시킵니다. 시키는 말이 있어요. 뭔가를 하게 하다가 돼요. 근데 어떻다고요? 강제성이 없어요. 야가 누구예요? 강제성이 없는데 시켜요. 야가 누구예요? 야가 계시예요. 야는 준사역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준이라는 표현을 쓰면 비슷하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아까 사역은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 하세요. 메이크는. 현서 보고 내가 이런 거야. 새벽쌤 저 오늘 6시에 잤는데 어쩌라고. 8시에 티 와. 쌤 오면 죽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티 와. 오늘 티 와. 니 오늘 안 오잖아. 니는 내가 끝이야. 한번 가야 너. 밤새서도 들어와요. 이게 뭐야? 강제성이자. 이게 사역이야. 이게 사역이야. 그쵸? 이게 사역이야. 계속 하지 마. 자, 그치? 자, 이게 사역이야. 자, 근데 아 선생님 진짜 힘들어요. 정말 어제도 못 잡고 아랫게도 못 잡고 지금 3일째 계속 못 자고 있는데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이씨 좀 밤을 그따위로 새지 마라. 오이 없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강제성이 뚝 떨어지죠? 그렇죠? 자, 뚝 떨어지면요 야를 계시라고 얘기해요.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인데 야가 하기는 해요. 안 하진 않잖아. 현사가 오긴 오잖아. 근데 지금 바로 오나 오후에 오나? 오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get이라는 동사는 지금 바로 안 와요. 미래에 와요. 그 다음에 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get은 준사역에서 빠집니다.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형식에서 진짜 준사역 동사가 있어요. 사역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이게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헬프입니다. 자, 한국어에서의 헬프는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한국어는 안 받습니다. 그쵸? 자, 내가 좀 도와줘 한다고 너 스트레스 받나? 그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쓰나요? 농경사회죠. 농경사회였어요. DNA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노? 샤프실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갚나? 안 갚잖아. 그치? 자, 하리보 한 봉다리 사가 왔는데 나 좀 먹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하리보 2개만 빌려줘 안 하잖아. 그치? 2개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그래 안 싫은데 이런 와씨 알겠다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마음 졸라 찝찝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치? 마음 졸라 찝찝한 놈이 따라갑니다. 야 너 줄게. 아 됐다 안 먹는다. 아씨 됐다 안 먹는다고. 알았어 먹어라 줘. 아 좀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럼 뭐라 하노? 아 진짜 내 니 때문에 한번 봐주는 거지. 먹는 놈이 더 성질 내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거를요, 자칫 잘못하면요, 생색내는 순간 끝나죠. 그치? 우리는 도와줄 때 시원하게 도와줘야 돼. 티도 내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우리는요, 도와줄 때 생색내고 유세내면 역전하죠. 가불관계가. 이건 농경사회라서 그래요. 1년에 한 번 농사 지어서 잘 되면 내가 남들한테 퍼주면 되고요. 안 됐을 때는 내가 그냥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게 익숙한 문화라서 그런 거야. 자, 근데 영국은 어떻다고요? 무역하는 나라예요. 장사하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을 못 벌면요, 내 새끼 밥을 못 먹어요. 오늘 내가 장사를 못하면요, 내일 물건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악착같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장사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된다고요. 그치? 돼요? 그래서 쌤이 항상 뭐예요? 예시를. 커피 가게 예시하잖아. 쪼매난 커피 가게에 내가 사장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사장이자 바리스타이자 캐셔이자 고객을 응대하는 종업원이죠. 그쵸? 근데 오늘따라 커피가 무지 잘 팔려.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할머니 넘어졌어. 자,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어떤 너? 할머니 넘어졌으면 우리는 어떻다고? 아이고 할머니 하지? 그치? 근데 얘네도 어떻게 아이고 할머니 하는 순간 뭐야 너? 아이고 할머니 하는 순간 아이고 하지? 내 커피 장사가 아이고가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죠. 커피는 계속 뽑으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오늘 커피 계속 잘 된다고. 그치? 그럼 할머니 아이고 될 수 있다고. 그쵸? 그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도와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입법이 생기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다고요? 병두고 지친 자 보고 지나쳤을 경우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하겠다 해요. 그렇죠? 자, 그 말은 헬프가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자, 도와줘야 돼요. 얘가 뭔가를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근데 내 코가 지금 석자야. 그치? 근데 커피 졸라 잘 팔려. 그러면 뭐라 하노? 할머니 조금만 이따 참으세요. 네, 금방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치? 되나? 자, 그게 뭔데요? 미래예요. 그치, 버티라요. 버텨라요. 자, 근데 자, 버티라요. 자, 근데 내가 한 3,000평의 베이커리를 갖고 있는 카페 사장이야. 직원 한 200명 돼. 그치? 자, 그러면 할머니 쓰러지면 어떻노? 그럼 바로 뭐하노? 직원들 불러가 사진 찍어라. 그치?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범적인 사례 하면서 마케팅을 쓰면 돼. 그치? 지금 당장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쵸? 돼요? 그래서 미래로 쓸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죠. 자, 도와주는 게 스트레스야.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 놈을 굳이 가가 도와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제일 짱나는 게 뭐고? 다 했는데 도와줄까가 제일 짱나죠. 그치? 끄지라 이 새끼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ing나 pp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가 돼요. 돼요? 괜찮아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역. 자, 지금 우리 5형식 하고 있어요. 5형식은 대표적으로 복문에서 단문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돼요?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역, 그 다음에 get, 준사역, help. 요 세 가지는 무조건 5형식에서 잘 나오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 공부입니다. 자, 10분만 신고합시다. 자, 좀 봅시다.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되면 시간에 상관없이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더 간다는 생각은 안 들고 나도요, 널 믿어. 그러니까 사건 치지 말고. 자, 첫 번째 제가 요거를 잠깐만 쉬다가 합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예요. 네, 우리 아까 레슨 어떻다고요? 꼰대 단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꼰대 단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단어예요. 옛날 단어라서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허락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허락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친히 허락하노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쓰지 않는 동시에 넷은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수동태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인데, 그치? 내가, 그치? 현서를 궁디를 개 발로 빵 찼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집에 가서 엄마 원더스인데 발로 찼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치?
잠깐 뭐 나 지금 맞았어 라는 걸 어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자, 수동태의 경우는요. 그치? 수동태의 경우는요. 당한 놈이요. 나 맞았어요 라고 강조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맞죠? 강조할 때.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떻다고요?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와서 얘가 지금 나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얘가 주어로 들어와서 내가 해줬어 라는 의미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쓴다라는 거는 첫 번째 뭐 하는 건데요? 목적어에 그치? 목적어를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나 맞았어. 선생님한테 맞았어. 엄마 전화 좀 해줘. 이건 뭐야? 내 당했다는 거 강조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적어가 뭘 했는 거예요? 지가 주어보다 더 큰 일을 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내가 당했어의 의미예요. 당하다의 의미예요. 당하다의 의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목적어를 강조하는데 야가 뭐가 되는 거야? 해지다가 되는 거야. 해지다. 그쵸? 그러면 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렛의 의미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친히 화노라 라는 왕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을 낮은 사람한테 허락을 하는 의미의 느낌인데 야가 지금 뭐 했다는 얘긴데요? 쿠데타죠. 반역이에요. 걸리면 뭐예요? 역적이죠. 쿠데타죠. 쿠데타예요. 혁명이 아니라고요. 걸리는 순간 우리 어떻다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반역이나 역적의 죄인이 되는 순간 삼족을 멸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역 죄인은 능지처참하죠. 사지를 찢어 죽여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렛은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자체가 어떻다고요? 대지거나 해지거나 당한다는 의미 자체를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야. 돼요? 자 그럼 삼족을 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3대 할아버지 아빠 나까지 작살난다고요. 그치? 돼요? 자 내가 역적 모의를 하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부터 내 밑에 내 손자까지 손자도요? 3족이라니까 3대야. 3대를 멸한다고 얘기합니다. 돼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쵸? 돼요? 자 렛은 그래서 수동태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다 그러면 우리 요즘 허락하다 쓰잖아요. 우리 엄마 나 허락해주는데요. 이런 말 쓰잖아요. 그치? 자 그 말이 무슨 말인데요? 얘가 대체됩니다. 요즘은 렛을 쓰는 게 아니고 허락하다를 뭘 적어요? alow가 대체합니다. 그죠? allow는 그냥 허락하다 가볍게 쓰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allow가 되면요 뒤에 목적어 쓰고요 목적격 보호죠. 그치? 그러면 쌤 나 오늘 집에 일찍 가도 돼요? 집에 일찍 가도 돼? 지금 바로 가도 되죠? 근데 지금은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10시에 가면 돼요? 돼. 이거는 가볍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자 그 말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허락 맞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구 받을 거라고? 그렇지. 투부정사 받을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수동태로 만들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뭘로 들어갈 거라고? 이 주어에 맞게 비동사 쓰고 allowed가 되겠지. PP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뭐예요? 투부정사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be allowed to 하면 뭔가로 허락되어지다 라는 수동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let은 수동태로 못 씁니다 라는 게 확인이 들어오셔야 돼요. 됩니까? 돼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역동사 중에서 그치? 얘가 첫 번째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쵸? 두 번째 우리가 사역 중에서도 너와 나를 동일시했어. I have you. 내가 너를 가졌어. 그치?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get. 가볍게 시키는 거야. 그치? 좀 해. 요런 느낌이야. 그치? 자, 요런 것들 뒤에 목적어 자리에, 그치?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사물이 들어와요. 사물. 또는요, 신체의 일부분이 들어와요. 자, I have you 하면 내가 너야. 네가 내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해.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사물이야. 그럼 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팔이 나한테 붙어 있을 때 분필도 잡고, 그치? 삿대질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지. 근데 팔이 저 툭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가야지, 병원에.
그쵸? 그래서 얘가 사물이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목적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혀 짤데기 없죠. 그냥 물건 나부랭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다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에는 얘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자리에는 뭘로 받아라? PP 받아라. 요거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그치? 사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 있어. 현서야 오늘 12시까지 남아요. 오늘 12시까지 남아요. 아니요. 미쳤나 저게. 네가 뭔데? 12시까지 남아요. 예. 그치? 예시죠? 그치? 예시죠? 자, 세 번째. 자, 금방 우리가 뭐라 해서 오이씨 하고 나도 뭐라 해서 저게 미쳤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게 무슨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사역으로 시켰는데 감히 그쵸? 시윤이가 야, 니 12시까지 남아라 하면 저기 초돌았네 이렇게 되지만 그치? 내가 시켰는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전부 다 뭐라 해서 오 하고 나도 뭐라 그러면 저게 미쳤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강제성이 띄는 사역에 뒤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 썼어요. 그쵸? 자, 야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남아라 했을 때 네!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잖아. 나는 이미 마음을 먹고 니 12시까지 남아 라고 마음을 먹고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받는 놈의 입장에서는 어떤 놈? 와이씨 왜 남아? 그쵸? 진짠가? 예신가? 아이씨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한번 뭐 했노? 싫어요. 한번 던져보니까 어떤 놈? 분위기가 살벌해지지. 그리고 어떤 놈? 예 나오잖아요. 영어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사역일 때 목적어가 주어가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야가 뭐가 들어온다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들어왔겠죠? 그쵸? 당한 놈의 입장에서는 입 띄자마자 해가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치? 내가 시윤이한테 니 오늘 단어 300개 치고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쵸? 되나? 그러니까 시윤이 어떤 생각이 드나? 갑자기? 아까 보내준다 했는데 왜? 내가 뭐 잘못했나? 그치? 그리고 어떻게 그때부터 눈을 피하기 시작하죠. 그치? 내 시윤이 대답하고 가. 내가 그랬다고. 꿈일 거야. 그치? 저 쌤이 왜 저러지? 그치? 내 시윤! 하고 한 번 더 불렀다고. 그럼 뭐가 되노? 예. 되지? 잠깐에 뭐가 있어? 펄스가 있다고요. 그거를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금방 못 돌아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사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까 준사역도 있었잖아요. 목적어 쓰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이 들어왔어요. 야가 뭘로 바뀔 때? 수동태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다고? 어라? 하는 버퍼링이 걸리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치? 깐죽댔는데 어떻다고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미래의 투부정사를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출제가 될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왜냐하면 암기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서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돼요? 잠깐만요. 사진을 찍고. 자, 요렇게 들어옵니다. 제가요, 지난 시간에도, 그쵸? 접속사 하다가 N파트 못했어요. 그치? 접속사 하다가.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다 갖고 가셨는데 지금 접속사가 말이 툭툭툭툭 안 올라와요. 저번 시간보다는 좀 낫네? 괜찮나? 다행이네. 자, 멀쩡해지셔야 돼요. 점점 늘리셔야 됩니다.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